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금요일 모닝브리핑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이틀째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죠. 핀비닷컴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96%, 1% 가까운 상승세가 이어졌고, 나스닥 지수 0.81%, 112.47%, 47포인트 상승. S&P 500 지수도 0.84% 상승했습니다. 최근 조정을 보였던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오늘은 1.41% 상승했습니다. 자, 대부분의 저 종목군들이 좀 올랐는데 어떤 내용이 좀 있었는지 준비한 내용 볼까요? 쭉 좀 보겠습니다. 네. 제 고객이 되고자 안내 메일 보내달라고 하신 분들 제가 다 메일 다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죠. 자, 지우고요. 이제 다음 주 FOMC 회의 및 그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석 직전에 9월 우리 시간으로 이제 9월 28일로 보이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또 예정돼 있죠. 그 부분은 뭐 상당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리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바고요. 오늘 마감 브리핑은 쉽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제 오늘 새벽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 미국의 소매 판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8월 소매 판매는 예상치 0.1% 증가에 비해서 0.6으로 나왔죠. 지금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위에가 소매 판매고요. 밑에가 이제 PPI, 생산자 물가입니다. 이 둘 다 이 가솔린 가격이 이 상승함에 따라, 그러니까 유가 상승이 미국 소매 판매와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좀 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상치를 상회했고 뭐 PPI 같은 경우에도 조금 좀 상회했죠. 잠깐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닷컴 가보시죠. 요겁니다. PPI가 있고요. 자, PPI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쭉 보게 되면 실제는 0.7% 증가한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시장 컨센서스는 0.4. 그 다음에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해서 0.6. 컨센은 이제 0.2였죠. 그 다음에 이제 예상치는 0.4였죠. 0.4. 그러니까 예상치에 비해서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인데, 근데 우려할 만큼 나쁘진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의 상승세가 더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국에서는 중국인민은행이 경기 부양부자 은행 지급 준비율을 25bp 인하는 그런 결정을 좀 내렸고 22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금리를 이제 10번째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3.75%에서 4.0% 25bp로 인상을 했죠. 우리나라와 미국 금리,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EU 금리 격차가 계속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계 부채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잘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죠. 우리나라 기준은 3.5%예요. 6월 지금 이후에 계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죠. 동결하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 통화정책 회의가 언제 있는지도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국제유가는 WTI 원유 선물이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거 한번 하나씩 보시죠. 파이낸스아웃닷컴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인데요.
자, 이 하단에서 극적으로 지금 이틀째 양봉이 좀 나오고 있죠. 자, 국제유가 쭉 보면요. 먼저 지금 NDF 원달러 환율은 1328원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VIX는 하락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28%입니다. 0.92% 올랐고, 자, 국제유가 WTI 원유 선물은 배럴당 90달러를 뛰어넘었습니다. 자, 보시죠. 이게 엄청나죠 지금요. 유가 상승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의 감축 연장 이 부분 나오면서 계속 지금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물가를 또 자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목을 한번 보시죠. 어제 ARM이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 51달러였는데 시작은 56.1달러, 종가는 60.9달러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죠. 60.90달러로 마감했고요. 20% 가까운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은 580억 달러가 넘어섰죠. 네, 우리나라 돈으로 77조 가까이 됩니다. 77조 가까이. 네, 77조 가까이. 성공적인 대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네, 이 S&P 500 맵을 보시죠. 네, S&P 500 맵을 보면요. 애플이 이제 0.88%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조정을 보이다가 마이크로소프트 0.79% 올랐고요. 오라클 13% 급락 이후에 이틀째 상승. 반도체주 엔비디아가 소폭 올랐고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 특히 이제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동향도 봐야 됩니다. 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동반 상승했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특히 이제 전공정 관련주가 상당 부분 많이 올랐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일정 다시 한번 보시죠. 꼭 확인을 좀 하셔야 합니다. 9월 27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제 9월 28일 휴장 때 발표하겠죠. 우리나라 추석 연휴 휴장 때. 지금 긍정적인 실적 기선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 EPS는 전년 동기 이제 뭐 상당 부분 많이 감소했지만 예상치보다는 뭐 괜찮을 걸로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실적 나오면서 주가 반응이 또 추석 이후에 국내 반도체 관련주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자 빠지고요. 은행주 상승. 아마존 최근 오르다가 오늘은 좀 주춤했고 약보합 정도. 테슬라 1.75% 올랐네요. 자, 농기계 관련주들이 좀 올랐고 산업재해도 뭐 양호한 모습이었죠. 근데 의외로 지금 유틸리티 관련주는 꾸역꾸역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엑슨모빌이 1.79% 상승. 최근 상당 부분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일라일리 소폭 오늘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ETF, 미국 ETF 동향 보시죠. 지수 오르니까 레버리지, 지수 관련 ETF하고 특히 이제 레버리지 ETF가 상승을 보였죠. 네, 쭉 보게 되면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 ETF도 좀 올랐고요. 네, 뭐 미국도 ETF는 변동성 큰 걸 여전히 좋아하는 거죠. 3배짜리 레버리지나 3배짜리 인버스 이런 걸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몇 가지 국내 관련 기사는 아니 외신 관련 기사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타이틀만 좀 봐도 되겠죠. 자,
ARM, 암, 네, 쭉 나왔죠. 51달러 시작해가지고 56달러로 출발했죠. 공모가는 51달러. 주가는 장중에 25%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최고가 61.66달러까지 올랐었네요. 자, 중국이 지급 준비율을 낮췄다는 소식, 네, 22 금리 인상했다는 소식. 저희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제 마이크론이 한 1.3% 상승한 이유는 네, 이 바클레이어스에서 네, 중국의 금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회복의 목표가 제시하면서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요. 자, 국내 증시 이런 반도체의 열기를 국내 증시 오늘도 이어갈 것인가? 일단 어제는 CPI 그다음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네, 이런 변동성,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상당 부분 좀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6시 기준으로 외국인 어제 장 종가에 동시화 호가와 종가가 괴리가 벌어진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예, 그런 종목군들이 또 오늘 장에서 추가 상승이 아니면 그 어제 종가와 동시호가와 종가의 이상급등한 종목군들 빠질 것인가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 자, 코스닥 지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61선 안착은 못했어요. 지금 매물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울퉁불퉁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물론 지수가 뭐 급락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면 사고, 당분간은 오르면 상황 보면서 분할 매도하고 빠져 오팔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겠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네, 거래소 코스닥 합쳐갖고 보는 겁니다. 뭐 삼성전자 1.13, LG에너지솔루션이 2.73%, 상승 추세상에서는 SK하이닉스가 3.12% 가장 양호한 모습이죠.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상승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상승했습니다. 대부분 좀 추세 깨진 상태에서 역별에서 움직이고 있고, 최근 2차전지 하락에 배팅한 ETF도 나왔다. 뭐 거기에 돈이 몰렸다. 그런 기사 나오더라고요. 네.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참 마음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떨어지면 내 그거 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쭉 넘어가시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성에 따라 가장 수혜를 받는 게 2차 전지와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이제 하이테크 OEM 업체들, 거기에 이제 2차 전지 셀메이커, 그다음에 양극재, 소재 쪽 장비 이런 쪽이 올 시장을 좀 주도했고, 좀 이제 오버슈팅이 좀 나온 상태에서 이제 매물 부담. 물론 이제 공매도 세력을 완전히 엎어치게 했습니다만 다시 이 공매도 세력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어제장 SK하이닉스가 3% 넘게 올랐고요. 전공정 장비주가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도 뭐 크게 오른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스토리상 추석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추석 이후에 반도체 업종 동향, 3분기 어닝 시즌 어떤 식으로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야겠죠. 자, 시간의 단위가를 안 봤네요. 한번 보시죠. 시간의 단위가 거래소에 에이블 CNC, 뭐 두산, 뭐 이런 종목군들이 시간에서 좀 올랐고요. 대형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코스모 신소재, SK 스퀘어, 한미반도체가 1% 이상 올랐네요. 반면에 하락은 한진칼은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금양, 한전기술도 좀 하락을 했고요.
자, 코스닥 가보시죠. 자, 코스닥에서는 뭐 이런 종목군들 상승세가 좀 있었습니다. 50고택이 4.76% 올랐네요. 가온칩스 3.34%. 반도체 소부장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셔야 할 것 같고요. 어제 특징주는 반도체, 삼성전자의 반도체 감산 전략 중단, 요 소식, 그다음에 ARM 상장 이러면서 이제 반도체주가 올라섰습니다. 나머지 이제 관련 뭐 특징주들이 좀 많이 등장하는 모습이었죠. 개별 재료에 의해서 움직인 종목군들이 꽤 등장을 했고요. 자, 코스피 외국인 기관 순매매 종목들 보게 되면 외국인은 어제 SK 스퀘어, 포스코 퓨처엠, SK 하이닉스를 순매수했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온 종목은 SK 하이닉스를 이렇게 보여지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 주성 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원익 IPS, HP, SP. 근데 쭉 보게 되면 거의 뭐 반도체 관련주가 많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HPSP, ISC, 원익 QNC 다 반도체 관련주죠. 기간은 어떤 거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기관들도 반도체가 몇 개 보이죠. 동진세미캠, DNT, 뭐 오픈에트 테크놀로지. 이 오픈에트 테크놀로지는 어제 상당 부분 좀 급등을 했었죠. 이런 이제 반도체 설계 IP, 뭐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칩스 앤 미디랄지, 가온칩스, ARM 상장 앞두고 반도체 이슈 부각되면서 동반 상승한 것도 있습니다. 자, 9월 15일 금일장 이런 일정이 있네요.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LNF 코스피 이전 상장 준비 관련 보도에 대한 제공식 기한입니다. 자, 오늘 금일장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